24시간 문 여는 무인 점포가 늘어나면서 우리 삶이 조금 더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예.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자도 사고 세탁도 하고 커피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늘고 있다는 것을 예. 갈수록 늘어나는 무인 점포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인점포 범죄, 무인점포가 진짜 많이 생겼다는 예, 거는 다들 느끼실 거예요. 범죄가 어느 정도나 그럼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네, 무인 점포 개수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현재 추산되는 개수만으로도 10만 개가 넘다고 합니다. 10만 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무인 점포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2022년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무인 점포 절도 건수가 총 6,018건으로 한 해에 발생했다. 이걸 산출을 한다면 하루 평균 16건 정도 무인 점포 절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생각 이상으로 절도 범죄가 많은데 이에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부터 시작해서 코인 세탁소, 편의점, 카페 등 이 무인 점포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궁금한데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 유형은 절도가 가장 많고요. 절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드물게 폭행이나 심지어 성폭행 사건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은데요. 절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테일러라는 학자가 그럼 뭔가 셀프 계산대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유형이 있지 않을까 해서 4가지 유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우연한 사고 절도형입니다. 사실 이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스캐닝을 못하고 나온 경우가 가장 많죠. 그럴 경우에 절도 유형이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는 바꿔치기 유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보카도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하면 계산은 당근으로 하고 아보카도를 들고 가거나 이런 것들을 바꿔치기 유형이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보상 유형입니다. 무인 점포 셀프 계산대를 운영을 하면 소비자는 내가 인건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인력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초코바 하나쯤이야 이렇게 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수고료야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마지막 유형이 분노형입니다. 왜냐하면 셀프 계산대 기계가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성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대로 구매를 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례를 하나 들어봐 달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가장 유명했던 사례로는 제주 지역에서 4명의 청소년들이 무인 점포를 하루 동안 7곳을 절취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요. 2명은 망을 보고 2명은 현금을 통째로 가위로 해서 절취를 해서 현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차례 정도를 절도를 했고 총 620만 원 상당으로 절취한 사건이 발생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니 그 망 본다고 거기 CCTV 다 있을 텐데. 헬멧을 쓰고 했더라고요. 네. 참 그런다고 안 잡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범죄 온상이다. 요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무인점포 범죄 중에서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범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 발표한 입건되거나 신고됐던 내용들을 보면은 한 25% 정도가 무인점포에서 피의자가 이제 청소년이다라고 하고요. 네. 그중에 절반 정도가 촉법 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고가 되지 않고 S1이라는 경비 업체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인 점포 절도의 50%가 청소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 예, 아까 제주도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이래 청소년들이 무인 점포 범죄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저지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점원이 없다는 이유가 굉장히 크죠. 청소년들에게는 절도 범죄가 굉장히 충동적인 성향도 많고요. 저희들이 어릴 때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 저희가 문구점에서 필기구나 지우개나 이런 거 하나 정도는 해봤던 경험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CCTV에 있는 무인 점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최근에 편의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물건 가질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유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 무인 매장 절도 요령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파괴해서 현금을 갈취하는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너무 잘 아니까 그거를. 네, 맞습니다. 그걸 어째 재미로 키오스크를. 아, 네, 그래. 그거를 굉장히 장난, 재미 이렇게 네, 즐기는 유형으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인 점포 특성상 절도 범죄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신고 자체를 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이랑 그리고 점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에서 2년간 무인 매장 절도 사건을 검색을 했을 때 피해 규모가 대다수가 1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점주들이 신고를 잘 안 하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점주들도 소액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들이 하루 종일 CCTV를 돌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점주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중에 또 척법소년이다 보니까 이제 무인점포 점주들이 손해배상을 받는다거나 처벌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신고를 안 하다 보면 소액이라고 또 이거 안 걸리더라 하면서 또 청소년들이 더 네, 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생길 수도 있기 그래서 때문에 그걸 챌린지처럼 장난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또 출입할 때 보안기기에 신용카드 인식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던데 이래 뭐 출입 절차를 좀 강화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또 점주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해. 현재 굉장히 시스템은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물건을 두는 선반에 무게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서 초코바 하나, 껌 하나도 센서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그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무인 점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제 카드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개인 인증을 통한 QR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 네네. 문제는 이런 점포들은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이 많고요. 예. 일반적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한 무인 점포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런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질수록 매장에 손님들, 진입하지 그렇죠.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CCTV 화면에 이제 절도 장면이 찍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딱 캡처해가지고 네. 점주들이 예, 부착을 딱 해둡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문제에 걸리는 거 아니냐? 아니 절도를 했는데 뭐 그거라도 해야지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어떻게 네. 보세요? 정확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얼굴이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 무인 점포에서 점주가 이거는 키오스크에서 오해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여중생이 범인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내용을 프린트를 해서 안내물을 부착해 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중생은 계산을 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중생의 부모가 점주를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최근에 1심에서 손님 얼굴을 절도로 붙였던 문방구 주인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우리나라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에 관해서 국회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된다 또는 개정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영국이랑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는 이런 명예훼손죄가 없습니다. 없고 분쟁이 생기면 민사 소송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알려진 사실이 만약에 진실이고 범죄가 입증이 되면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폐지를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소액 절도 사건에는 경찰 인력이 많이 투입되지도 않고 뭐 출입 절차를 강화하면 매출이 줄어들어서 그게 또 어렵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 얼굴을 붙여둘 수도 없는 상황이면은 이래 무인 점포 점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어떻게 이 가게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인 점포라는 게 시스템화돼서 점주가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안하게 운영을 네네. 하는 게 목적인데 무인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점주가 24시간 CCTV를 들여다봐야 그러니까, 되는 예. 조금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확실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소자본 창업자들을 위해서 방안들이 있다면 문구를 정말 범죄 예방 문구를 크게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비치면 사실 범죄를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부착하는 거울 경우도 있는 데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출입할 때도 거울을 볼 수가 있고 키오스크 결제할 때도 거울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때 사실 범죄에 대한 충동성을 좀 억제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경찰관 모양의 등신대도 갖다 놓는 경우도 있다고 예, 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점주에서 어떻게 보면 소자본으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몸 좀 편안해지고 인건비 좀 아낀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은 무인점포 점주님들인 것 같은데 그 무인점포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뭐 지자체나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통계치에 따르면 네.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 치안의 담당 인구 수가 2023년 기준으로 한 393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그래서 네. 112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상 강력범죄나 생명에 직결되는 범죄를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범죄 예방 진단팀이라고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보았던 그런 그 제주도 발생 사건은 설날에 발생을 했거든요. 네, 네. 저희가 곧 있으면 추석이 오다 보니까 무인점포 점주들이 조금 불안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런 연휴를 맞아서 자치 경찰 부산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경찰에서 범죄 예방 특별 지한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고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점주에게 방범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매장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찰 순찰 영상이 재생되도록 하는 스마트 단말기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문자로 인식하는 것보다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경찰 영상을 보면 조금 더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절도나 기물 파손 등의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네. 사실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경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을 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럴 네. 경우에 2인 이상의 범행이 가담할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에 해당이 돼서 예. 징역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가중처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경찰이 뭐 자주자주 정기적으로 무인점포 순찰하면 되질 않나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무인점포 순찰에 경찰력이 너무 낭비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무인 점포에 대한 치안 외주화라고 해서 경찰에게 치안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매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치안 시스템을 우리 공적인 자원인 경찰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절충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있는 그 자치 경찰 활동 방범대랑 함께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경찰력이 이 작은 사건이 나중에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네. 범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 무인점포 범죄가 참 취약한 곳이기도 하고 또 처벌 수위 등을 좀 봤을 때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어떤 대책이 좀 있었으면 될까요? 우선 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경우에 청소년들이 피해자로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처벌을 대상이 된다라는 인식 개선을 교육을 한다면 청소년들이 조금 와해되지 않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무인점포 절도를 하는 게 또는 피해를 입는 게 개인 점주라는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사건이 나중에 큰 대형 범죄를 발생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는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냐면요. 제가 최근에 경미범죄심의위원회라는 곳에 갔는데요. 이와 같은 절도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거기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생계적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대한 취약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도 좀 더 많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치 아지매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특집 공개 방송을 준비했는데 예, 추억 속 자갈치 아지매를 만나보는 나에게 자갈치 아지매, 부산시와 자갈치 아지매.